오늘 밤 잠들기 전에요. 마치 침대맡에 놓인 낡은 사전 그 한 페이지를 넘기듯이 아주 익숙한 단어 하나에 담긴 낯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핵고연구원의 1436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요. 오늘은 고지식이라는 단어의 속을 아주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고지식. 네.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오해, 또 그 숨겨진 진짜 얼굴, 그리고 바다 건너 한 단어와의 기묘한 인연까지. 네.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당신이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풍경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단어의 세계를 함께 산책해 볼까요? 좋습니다. 보통 고지식하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썩 유쾌한 그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꽉 막힌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사전에도 딱 성질이 외꼴로 고다,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보통은 칭찬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죠. 오히려 꼬장을 부린다거나 훈수를 둔다거나 아, 맞아요.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이랑 더 친하게 느껴져요. 옛 속담에도 그런 성격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쇠털 꼽아서 재구멍에 박을 사람이라거나 와, 앉은 자리에 풀 한 폭이 안 날 사람 같은 말들요. 얼마나 철두철미하면 저런 표현을 썼을까 싶죠.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표현들이네요. 그런데 이 고지식이라는 단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어감을 듣고 당연히 한자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오해의 시작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추측하는 그럴듯한 한자어 조합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가장 흔한 게 굳을 곧재를 쓰는 고지식, 구지식. 말 그대로 굳어버린 지식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인다. 이런 해석이죠. 그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요. 자기가 아는 것만 옳다고 믿고 변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럴듯하죠. 네. 근데 고라는 한자를 쓰는 단어치고는 발음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옛 문헌 같은 곳에서 고지식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발견된 적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아, 없군요. 네. 그저 현대 사람들이 그 의미에 맞춰서 한자를 추측해본 일종의 민간 어원설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재미있는 추측도 있어요. 높을 고자를 쓰는 고지식입니다. 높은 지식이요? 그건 오히려 좋은 뜻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이 해석에서는 약간 비꼬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어이구, 참 높은 지식 나셨네 하는 식으로요. 아, 스스로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고 착각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를 비아냥거리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 뉘앙스군요.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학생이 고지식하다는 말을 선생님께 듣고 이 높은 지식이라는 뜻으로 알아들어서 칭찬인 줄 알고 좋아했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맞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지식과 연관짓고 있다는 증거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흥미로운 추측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고지식은 한자 지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자어라는 추측들이 다 틀렸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럼 이 단어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진짜 정체가 궁금해지네요. 그 진짜 정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단순한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요. 바로 동사 곧다, 직입니다. 곧다요. 바르다, 정직하다 할 때 그 곧다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곧다는 분명 긍정적인 단어인데 어떻게 그 단어에서 융통성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고지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둘은 거의 반대말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네.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옛날에는 곧다라는 동사의 뿌리에 점에 방식이나 점 같은 성질이라는 의미의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고디식다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고지식다. 지금과는 발음이 꽤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 고디식다라는 단어가 수백 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사람들이 발음하기 편한 쪽으로 소리가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겁니다. 아, 마치 강물에 날카롭던 돌멩이가 오랫동안 구르면서 둥글고 매끄러워지듯이 말이죠. D 발음은 우리가 구지를 구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 발음으로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국외음화.
맞습니다. 그렇게 고디식은 고지식이 되었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옛 모음들이 사라지면서 마침내 오늘날의 고지식하다가 된 겁니다. 와, 강물에 깎이는 돌멩이라는 비유를 들으니 이해가 쉽네요. 복잡한 언어학 용어 없이도 단어가 살아 움직이며 변해온 과정이 그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의미의 변화잖아요. 고든 방식이라는 뜻이었다면 처음에는 분명 좋은 의미였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단어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죠.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는 고지식하다는 그 먼 옛날 고디식다 시절에는 뜻이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요? 네, 당시의 고디식다는 정직하다, 진실하다는 의미를 지닌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최고의 칭찬. 곧게, 즉 원칙과 도리에 맞게 바르게 행동하는 올곧은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믿기지가 않네요. 그럼 옛날에는 누군가에게 자네는 참 고디식다라고 하면 최고의 찬사였겠군요. 지금 참 고지식하시네요라고 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을 칭찬하실 때 저 친구는 참 고든 사람이야 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어쩌면 그게 고지식하다의 옛 긍정적인 의미가 남은 흔적일지도 모르겠군요. 아주 그럴듯한 추측입니다. 곧다는 말 자체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뉘앙스가 남아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외꼴로 융통성이 없다는 지금 우리가 아는 부정적인 의미가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의미가 뒤바뀌었을까요? 칭찬이 갑자기 비판의 언어가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요? 네, 아마도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원칙만을 고수하는 그 고든 성품이 때로는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융통성이 없는 태도로 비치기 시작한 것 아닐까요? 아, 정직함이라는 가치보다 원만함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늘어나면서 단어의 무게중심도 조금씩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게 된 거죠. 단어 하나에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곧다는 성질은 그대로인데 그걸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달라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1436 데이터베이스는 이 단어가 국경을 넘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국경을 넘는 연결고리라니요? 지금 순우리말 곧다의 뿌리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단어가 바다를 건너 이웃나라의 언어 속에 아주 흥미로운 형태로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웃나라요? 일본 말인가요? 맞습니다. 일본어에 코지츠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지치게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억지나 궤변 같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건 그냥 코지치케일 뿐이야 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야 라는 뜻으로 쓰이던데요? 정확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행위나 논리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단어가 고지식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융통성 없는 성품이고 다른 하나는 억지 논리잖아요. 의미의 결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발음이 일감 비슷한 건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436 데이터베이스는 이 두 단어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줍니다. 같은 유전자요? 둘 다 한국어 곧다의 옛 형태인 고디 혹은 고지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요. 말하자면 한 뿌리에서 자라난 기묘한 형제 같은 단어인 셈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게 정말인가요? 한국어 고지식과 일본어 코지즈케가 형제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먼저 우리말 고지식은 앞서 살펴봤듯이 곧다의 옛 형태인 고지, 고디, straight라는 뿌리에 방식이나 스타일을 뜻하는 식이 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이 직선으로만 가는 스타일. 그렇죠. 생각이 굽히지 않고 직선으로만 가는 스타일이 그려지죠. 네,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이제 일본어 코지주께를 분석해보면 똑같은 뿌리가 보입니다. 우리말 고지가 일본으로 건너가 코지, straight라는 발음으로 정착하고 여기에 붙이다라는 뜻의 동사 츠케르의 명사형인 츠케가 결합한 겁니다. 코지 더하기 찌게, 곧게 붙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논리를 굽히지 않고 직선으로 억지로 갖다 붙인다는 의미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허허. 보세요. 한국의 고지식은 고든 생각이 사람의 성품, 스타일로 굳어진 것이고 일본의 코지주께는 고든 논리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애태칭, 행위가 된 겁니다. 그러네요. 두 단어 모두 굽히지 않고 직선적으로 밀어붙이는 고집이라는 공통된 작용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소름이 돋네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한국이란 땅에서는 고지식한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고 일본이라는 땅에서는 코지주께, 즉 억지라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정말 놀랍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일본에서는 이 코지주께의 어원을 숨기기라도 하듯 종종 한자로 고사주께라고 표기한다는 점입니다. 고사찍게요. 네, 옛날 이야기, 고시를 그럴듯하게 갖다 붙인다라는 식으로 의미를 포장한 거죠. 아하, 자신들의 언어 속에서 그럴듯한 한자 어원을 만들어낸 거군요. 하지만 본질은 우리말 고지가 건너가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연결을 알고 나면 두 단어의 관계가 마치 하나의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경고요? 고지식한 논리, 즉 융통성 없이 한 방향으로만 파고드는 생각이 결국 억지, 코지주께가 될 수 있다는 이치와 정확히 통하니까요. 그러네요. 나의 고든 신념이 남에게는 억지로 보일 수 있다는 것. 두 단어의 관계 속에 그런 깊은 의미까지 담겨 있었다니 단어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의 뿌리를 따라가는 여정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발견과 성찰을 선물하곤 합니다. 네, 오늘 밤 우리는 고지식이라는 단어 하나를 길동무 삼아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또 바다를 건너 이웃나라까지 아주 먼 길을 함께 산책하고 돌아왔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한자어라고 오해했던 고지식은 높은 지식이 아니라 네, 곧다에서 유래한 순 우리말이라는 사실. 그리고 처음에는 정직하다라는 빛나는 칭찬이었지만 시대의 시선이 변화하면서 융통성 없다는 그림자를 얻게 되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고지식과 일본의 코지츠케, 즉 억지가 곧다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기묘한 형제 같은 단어라는 놀라운 연질고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 속에는 이처럼 수백 년의 역사와 또 다른 언어와의 숨겨진 인연이 잠들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혹시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그 유래가 궁금한 또 다른 단어가 있나요? 어쩌면 그 단어 역시 당신만 모르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당신이 발견해 주기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궁금증을 품에 안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